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기록부 이제 수상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상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솔직히 수상이라는 건 우리 아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상 많이 탄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아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수상이라는 건 어떠한 되게 여러 분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학업에 대한 부분들, 탐구에 대한 부분들, 그 외에 이제 비교과 기타 능력들 이런 것들을 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상은 많아야 할까요? 자, 현 고2와 지금 예비고와 지금 202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는 이거에 대한 답이 좀 틀리겠죠. 자,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아이들은 다 끝났어요. 이제 며칠 후에, 이틀인가요? 오늘 며칠이야? 오늘 10일이니까 내일 모레 수능 보러 가네요. 그죠? 내일이 이제 예비 소집일 거고. 얼마나 떨릴까요? 제가 웬만하면 안 떨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막 되게 많은 사람 앞에 가도 잘 안 떠는데, 제가 수능장에선 그렇게 떨었어요. 정말 덜덜덜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막 덜덜덜 막 떨리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지금 겨울이라서 추워서 그래. 이렇게 생각했지만, 되게 따뜻했거든요, 교실이. 하여튼 되게 많이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떨리죠. 아,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자, 그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고3 학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고요. 수능시험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또 찍어야 돼서. 자, 수상은 많으면 좋을까요? 일단 고등학교 3학년은 끝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이제 고3 올라가는 아이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솔직히. 많을수록 좋아요. 수상이라는 거는 교과 수상 같은 경우는 많을수록 좋아요. 왜 그러냐면 교과 수상이라는 거는 교과후 수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학업 성적이 우수한 것들, 1등급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후 수상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한다라는 거잖아요. 또한 뭐 진보상, 학업우 수상, 우리 아이가 성적을 이렇게 발전시켰을 때 주는 상들도 있거든요. 이건 학교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그런 상이 있다라면 학교가 높이 평가하겠죠. 우리 아이가 노력을 해서 성적을 올렸을 테니까. 수상은 솔직히 많으면 좋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 드려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그래서 보통 뭐 딱 이만큼 개수가 필요해요 라고 말은 안 하지만 서울 상위권 가는 아이들의 보편적으로 저희가 수상을 좀 계산을 해봤더니 한 40개 정도가 좀 넘어가더라. 이 40개는 교과후 수상을 교과목으로 다 나눠서 했을 때 한 40개에서 많은 아이들, 저희가 여태까지 수상을 제일 많이 본 학생이 65개 정도였어요. 65개가 조금 넘어가는 학생, 그 친구가 이제 의대를 가긴 했는데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요. 수상은 일단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 아이가 어떠한 이제 능력을 가지고 상에 도전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으면 좋은데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수상 안에 어떠한 좀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상 안에서도 어떠한 이야기거리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수상에 이제 높이가 있잖아요. 뭐 최우수,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그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뭐 장려상이 최우수보다는 안 되겠죠? 라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판단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제가 여태까지 이제 경험상 우리 학생들 수상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제 방향성을 잡을 때 상의 높이, 그러니까 최우수 받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랑 경쟁했냐가 정말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교생에서 최우수했는지 아니면은 1학년이면 1학년 애들끼리 한 건지, 이게 참가 인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참가 인원이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전교생이 붙는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생이 붙는 거에서 우리 아이가 상을 탔어요. 그러면 높이 평가되겠죠. 왜? 후배가 선배 이긴 거잖아. 그 정도로 능력이 되고 어떠한 결과치에 대한 보고서가 됐건 어떤 주제를 잡고 연구를 했건 이런 깊이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선배들을 잡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건 있어요. 또 하나, 수상에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많으면 좋습니다. 많으면 나쁠 이유가 없겠죠. 많으면 좋은데 그 수상 안에 우리 아이의 능력과 과정과 어떠한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더 좋아요. 라는 부분들이 조화롭게 가야지 더 좋다. 걷다가 이 수상이 이제 고등학교 예비고나 고등학교 1학년 2022학년 아이들부터 수상을 이제부터 하나밖에는 어필을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도 문제가 돼서 그래요. 몰아준다. 그러니까 전교권 아이들한테 몰아주는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고대 스카이 가야 될 애들이 수상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이게 이제 능력과 상관없이 성적 좋은 아이들한테 몰아줬거든요. 이게 문제가 돼서 수상에 대한 이 양적인 부분에 신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더 중요해졌어요? 수상에는 이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비고나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수상에는 양보다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왜? 한 학기에 하나밖에 못 넣고요. 대학교에다가 총 어필할 수 있는 건 총 5개밖에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수상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수상을 골라서 학교에다가 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상을 정말 대학이 다 보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생활기록부 안에 그거를 어떻게 기재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볼 수도 있잖아요. 많이 기재되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지 못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생활기록부 지금 작성하는 걸 보면 한 학기에 생활기록부 안에 하나밖에 못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는 정말 한 학기에 하나씩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따로 기재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생활기록부가 완성되고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 분석하다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입학처에 제가 물어봤어요. 대학교 몇 개, 그러니까 전부 다 물어보진 못했지만 몇 개 물어봤을 때 아마 생활기록부 안에 데이터가 올라왔을 때 하나밖에 저희가 못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는 진짜 평가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수상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자신을 어필하고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상의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수상 안에 우리 학생만의 능력과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상 경력 첫 번째 학업, 탐구, 교외대회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학업에 관련된 상들이 좀 있습니다. 중요할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학업에 관련된 수상은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또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이 좀 다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교과우 수상, 학업우 수상, 진보상. 이 학업우 수상이랑 진보상은 학교마다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학교 등급이 이제 좀 두 등급, 그러니까 2단계 정도 향상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성적이 급속하게 좀 향상되는 아이들한테 주는 진보 같은 상이고요. 그러니까 진보상이라고 하고요. 교과우 수상은 웬만한 학교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등급 아이들 주는 상입니다. 교과우 수상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 아이의 학업 성적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 에세이. 그리고 어문과 관련된 국어, 100일장이나 독서 이런 것들, 그리고 수학 경시 대회, 수학 창의력 대회, 이거 되게 수학과 관련된 대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학업과 연관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과학 탐구 대회예요. 과학 창의력 대회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과학 탐구 대회 같은 경우는 학업에도 들어가지만 이 탐구 대회 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학업을 보여줄 수도 있고 탐구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것들 영어나 국어나 수학이나 관련된 어떠한 직접적인 어떠한 대회들이 있어요. 특히 경시대회들 이런 거는 우리 아이의 학업 수준을 보여주는 학업과 관련된 능력을 어필할 수 있다라는 건데 보세요. 만일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1학년은 요 위에 게 필요가 없습니다. 교과우 수상, 학업우 수상, 진보상은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기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위에 거는 성적표 보면 알거든요. 우리 아이가 1등급이 몇 개인지 보면은 학업우 수가 어느 정도 되고 교과우 수상이 몇 개인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우 수상과 학업우 수상, 진보상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필요 없는 상들이에요. 정말 놀 거 없어서 넣어야 되는 것들 이런 거고요. 영어 에세이나 국어나 수학 경시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어떠한 이런 수리적 능력이나 영어 능력들, 어문 능력들을 어필하기에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밑에 것들은 좀 사용할 것들이 있지만 위에 것들은 사용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 탐구대회인데 저 탐구대회는 사회탐구대회, 과학탐구대회 학교마다 브랜드가 조금씩 틀려요. 이름들이 틀리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탐구대회. 그리고 제가 이게 컨설턴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학술대회예요. 이게 이제 학교마다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학술대회가 뭐냐면 옛날로 치면
논문입니다. 소논문. 근데 왜 논문이 높이 평가가 될 수밖에 없냐면요. 논문은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다 들어갑니다. 1차 자료가 뭐냐면 우리 학생이 만든 데이터, 2차 자료는 문헌 자료를 분석하는 건데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다 들어간다라는 게 뭘 뜻하냐면요. 진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자료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문헌에 대한 분석, 그걸 통해서 어떠한 뭐 원서를 볼 수도 있고 논문을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이제 선별해내고 그걸 분석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해석해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1차 자료 실험을 하든지 설문지를 작성하든지 우리 아이가 뭔가 데이터를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가설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결론을 도출하고 그걸 통해서 배운 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학술 대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술 보고서를 잘 만드는 아이는 나중에 대학 와서도 논문을 잘 만들고 보고서를 잘 만들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동아리 대회입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는 뭐 동아리 발표 대회도 있고 탐구 대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뭐 발표를 하거나 탐구를 하더라도 다 어떠한 걸 연구하고 탐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논술 대회들, 이런 것들이 다 탐구 연관성인데, 논술대회 같은 경우는 학업과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술은 위아래에 가운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논술도 어떠한 논술적 능력을 보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탐구를 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논술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술에 대한 주제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학업이 될 수도 있고 탐구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탐구 쪽으로 저희는 빼놨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외에 되는데 토론대회, UCC, 창의력대회 같은 게 있고요. 인성평가하는 데 있어서 빼먹었네요. 인성평가하는 데 있어서 봉사상, 모범상, 효행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봉사상과 효행상과 모범상은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는 좀 중요하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는 봉사상과 효행상, 모범상 이런 거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시죠? 그럼 봉사상이 있는 것보다 생활기록부 안에 우리 아이의 어떤 인성적 소통 능력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봉사 시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거는 다, 네, 봉사상을 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대체할 수 있거든요. 대신 2학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상에 대한 내역을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인성적인 부분에 어떠한 뭐 봉사나 모범상 같은 거 들어가도 좋겠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 외에 뭐 토론대회나 UCC 대회, 창의력 대회 같은 게 있는데, 토론대회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대회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대학이 토론 잘하는 아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토론대회에서 상을 탔다는 건 토론에 대한 어떠한 준비 과정도 있었을 거고, 토론을 어떻게 해내는지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좀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대회 같은 것들은 좀 중요하고, 창의력대회 같은 경우는 탐구대회랑 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과학 창의력이 됐건 사회 창의력이 됐건 어떠한 주제들을 어떠한 연구하는 데 있어서 탐구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창의력대회 같은 경우는 그 외의 대회겠지만 탐구대회에 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자, 수상 경력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학업에 대한 어떠한 더 발전된 능력들,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나왔던 어떠한 결과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구했던 것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아이의 관심사, 뭐 토론 능력이 됐건, 아니면 UCC를 만든다라는 건 UCC를 만들어서 그걸 홍보하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만들어 나갔던 과정들, 어떠한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어떠한 기획 능력들, 이런 것도 다 들어갈 거고요. 창의력 대회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 대회인데, 이게 이제 좀 뭐 실험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떠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탐구대회와 좀 그 외 대회로 좀 나눠진다. 기타 대회. 왜 그러냐면 요 창의력 대회가 좀 색깔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고요. 수리 창의력 대회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위로 붙어야 되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형식으로 우리 아이의 어떠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수상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왜 보여드리냐면 수상이 많아요. 그런데 학업만 되게 많아. 그 얘기는 한쪽으로 편중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많으면 좋다고.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많은 거 안에 우리 아이의 여러 능력과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관련된 우리 아이의 우수성을 보여줬다라면 탐구와 관련된 수상도 몇 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골고루 많으면 좋다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을 골고루 보여주는 게 많으면 좋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공과 관련된 수상들이 있습니다. 학업이 됐건 탐구가 됐건 그 외 대회가 됐건 전공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거,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나 어떠한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상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수상을 통해서 이제 전공성인데 학과에 관련된 대회가 있습니다. 만약 어문계열을 갈 거예요. 뭐 중어중문과나 아니면 뭐 영어영문과 아니면 뭐 국어, 뭐 한국 이런 쪽 한국어학과 이런 데 갈 때 어문계열이요. 그리고 제3외국어. 그런 제3외국어를 가더라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문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그랬을 때 뭐 영어 에세이, 독서, 논술, 글쓰기, 그리고 토론 대회 이런 것들이 다 이거 이제 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 토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문계열 아이들이 어문과 관련된 수상이 있으면 좋겠죠. 이게 전공에 대한 우리 아이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문계열을 가는 아이들은 이런 수상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학업과 탐구와 아까 이제 그 기타 나머지 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문계열 가는 아이들은 이런 수상이 좀 있으면 도움이 되고요. 뭐 중국어 대회 같은 것들, 일본어 대회, 뭐 프랑스어 대회 이런 것들도 다 어문계열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사회과학 대학 가는 아이들은 사회탐구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학술대회, 학술대회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영어와 관련된 대회들, 그리고 동아리대회, 토론대회들 이런 것들이 다 사회과학 가는 아이들도 네. 왜 그러냐면 어문계열 가거나 사회과학 가거나 다 토론 능력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대회의 능력들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 동아리 대회 같은 경우도 사회과학과 관련된 동아리 대회겠죠. 동아리를 통해서 어떠한 전공에 관련된 이런 대회 준비를 했을 테니까 발표가 됐건 어떤 보고서가 됐건 연구가 됐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과학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또 하나 경상계 가는 아이들 경영경제 이쪽 회계 탐구 그러니까 통계 이런 거 가는 아이들은 수리대회가 일단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경시 대회가 됐건 아니면 통계와 관련된 대회들이 있어요. 이런 대회들을 준비하면 좋고 사회탐구 같은 경우도 경상계열 뭐 경제에 대한 부분들, 무역에 대한 부분들, 어떤 리더십의 정의를 찾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경제 관련 대회 있으면 무조건 하면 좋다. 그리고 토론대회는 하면 좋겠죠. 경상도. 그러니까 토론대회는 어느 학과 가건 다 들어가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대회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과학대회인데 과학탐구대회 중에서도 물리와 관련된 대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와 관련된 대회는 좀 했으면 좋겠고요. 동아리 대회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공과 좀 관련된 이런 뭐 화학공학과 가는 아이들은 화학과 관련된 거, 생명공학은 생명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어떠한 좀 관련성이 있는 동아리 이제 발표대회가 됐건 탐구대회, 연구대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를 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과학 같은 경우도 수리대회와 탐구대회, 동아리대회 똑같습니다. 공학계열과.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이제 어떤 화학과를 갈 거예요. 화학과를 간다면 동아리 대회에서 어떤 화학의 어떤 이런 순수한 학문을 좀 찾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자연과학이랑 공학은 좀 틀립니다. 자연과학 갈 때 생활기록부 안에 좀 어떠한 색깔이 좀 들어가면 좋냐면요. 우리 아이는 과학자, 연구원의 피가 좀 흐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과학의 순수성을 가지고 뭔가 연구를 하고 싶어요. 이런 게 들어가면 좀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건계열 같은 경우는 뭐 물리치료나 간호학과, 의대 이런 아이들인데 수리대회와 영어 관련 대회, 그러니까 영어 에세이나 어떤 영어 토론 이런 것들에 영어와 관련된 대회 그리고 과학탐구대회나 토론대회들 이런 것들이 네, 생활기록부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수상 라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상을 통한 어떠한 전공성을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되게 이제 좀 많은 수상이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수상이 많다고 나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몰아주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러는 건데 이제 수상이 좀 많으면 나쁠 건 없는데 수상을 이제 학교에서 수상 리스트를 줘요. 그죠? 이제 학기가 시작하게 되면 수상을 어떤 거를 몇 월 달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리스트를 줬을 때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과나 내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어떤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업이 됐건 탐구가 됐건 아니면 어떤 인성이 됐건 아니면 그 기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전공과 관련된 것 중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먼저 이제 도전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안에 내가 전공에 가기 위한 어떤 전공을 찾아가기 위한 어떤 노력과 그 노력 과정 안에 이 수상과의 연관성이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도전을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개인과 팀이 있어요. 잘 보세요. 개인전이 있고요. 팀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개인, 내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거와 팀을 구성했을 때 나의 역할,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팀을 구성하면 얘들이 팀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한 달 뒤에 이제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놀아요. 만나갖고 계속 놀아. 놀다가 한 3, 4일 정도 이제 되잖아요. 3, 4일 남았어. 닥쳤잖아요. 그러면 뭐 하냐면 제일 급한 놈이 해요. 그냥 그걸. 급한 놈이 다 해줘요. 그걸. 그래서 제가 팀 짤 때 잘 짜라 그래요. 또 하나. 나중에 팀을 짜가지고 적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어필할 거예요. 자소서가 됐건 뭔가 이제 어필을 하다 이제 칠게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진짜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팀을 구성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봤더니 지가 다 한 거예요. 그거는 좋은 팀을 구성한 게 아닙니다. 대학이 보고자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 의식과 협업,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해내고 그걸 어떻게 조율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을 꾸려서 대회를 할 때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걸 어필하더라도 이해가시죠? 이거 뭐 면접장 가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 뭐 탐구 토론대회에 나가서 최우수 했던데 이거 대회 나갔을 때 팀으로 구성돼 공동 수상인 거 보니까 팀인데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한 역할은 뭐예요? 했을 때 뭐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이제 또 하나 집어넣을 수 있는 건 그걸 어떻게 이제 조화롭게 갔다 뭐 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수상이 걸린 거와 팀이 나눠져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구분을 하고 팀은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개인전을 몇 개나 준비하고 어떤 거에 올인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본 다음에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얘기 좀 할게요. 자,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에요. 자, 보시면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여기서 수상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하나밖에 못 넣어요. 한 학기에 하나니까 총 5개밖에 못 넣어요. 우리 아이가 재수하면 6개 집어넣겠지만 하여튼 한 학기에 5개까지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2022학년 학생들은 그리고 예비고 학생들 2023학년 똑같아요. 수상에는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그냥 수상은 고등학교 2학년은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은데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우리 아이의 어떤 전공성이나 어떤 능력 같은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고요. 또 하나 수상의 고등학교 1학년이나 지금 예비고 아이들은 하나밖에 못 넣어요. 그죠? 한 학기에 하나, 그래 총 5개를 넣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어떠한 이야기가 좀 만들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그러니까 현 고등학교 1학년 일단 2022학년 아이들 걔네들은 수상의 양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과 우수상이나 이렇게 학업과 직접적으로 뭔가 성적이 오른 이런 상이나 봉사상 뭐 이런 효행상 모범상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탐구 능력을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탐구 능력이나 아니면 학업 같은 경우도 아까 아래쪽 있잖아요. 뭐 토론 능력이 됐건 독서 능력이 됐건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 수상에 대한 부분을 해드렸고요. 잠깐 기다리시면 저희가 세팅한 다음에 오늘 1:1 입시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특강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